조선시대 왕들의 질병과 건강관리법을 파헤쳐보는 제왕의 질병. 오늘도 갑산한 의원 이상곤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곤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 왕의 한의학이라는 주제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 왕들의 건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야, 저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정말 왕처럼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지만 사실 조선의 왕들은 정말로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의들이라든지 신하들이 정말 왕처럼 떠받들면서 그렇죠. 살았거든요. 그런 특별한 방법을 쓰면 정말 우리가 병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였던 거죠. 오히려 그분들이 평생 동안 정말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까지 사실 이제 영조 임금을 빼고 나면 거의 47살까지 사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단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대부분 단명하신 그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가장 평범한 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가 위대한 것은 가장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분들이 이래 알았던 질병을 보면 우리가 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5가지가 보통 핵심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식사, 그 다음에 휴양, 그 다음에 운동, 그 다음에 노동, 수면 이런 5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이분들은 이제 휴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이라는 측면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대부분 앓았던 질병들을 보면 화가 많이 생긴다든지 이런 어떤 질병들이 생겼는데 그것은 우리가 누구나 사실은 일을 하면 조금 놀거나 아니면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조선의 어떤 철학이라는 것이 유학이지 않습니까? 유학에서 더 나아가서 자기 마음을 성인의 경지로 닦는다 이런 게 이제 승리학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 휴양이라든지 운동을 제약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많이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보게 되면 건강이라는 것은 가장 평범한 것이라. 이렇게 평범한 것에서 온다. 그냥 웃고 떠들고 놀고 적당하게 먹고 이렇게 하는 데서 오는 거지 특별한 것이 특별한 어떤 건강을 낳는 건 아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운동도 결국 낮고 평범한 것에서 이제 건강도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게 그러니까 예전 조선시대나 지금 현재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근로시간이 가장 긴 축에 속하잖아요. 예. 그만큼 휴식은 아무래도 조금 등한시하고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질병에 노출될 텐데 조선 왕들 임금이 가장 많이 앓았던 질병, 가장 대표적 질병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은 게 우리가 그러니까 드라마를 통해서도 많이 봤지만 종기가 가장 많았죠. 종기.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문종 임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종 임금의 아버지신데 1년 반 정도 지나다가 종기에 걸려가지고 종기라는 질병에 걸려가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효종 임금 같은 경우에도 종기가 생겨서 그걸 이제 침으로 찌르다가 피가 그치지 않아서 돌아가셨고 개혁군주라고 했던 어떤 대표적인 왕인 정조 임금도 종기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이렇게 종기를 많이 앓으셨는데 종기의 원인을 보게 되면 동의보감에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분한 일을 당해서 마음을 평정하게 다스리지 못할 때 그 화가 종기를 일으킨다. 화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앓았던 병이 결국은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화였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서 단명을 하셨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질병이 어떤 종기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상곤 원장과 함께 이 제왕의 질병 시간을 어느덧 이 마무리를 해보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왕과 질병을 통해서 본 왕들 중에서 가장 차이가 두드러지는 임금이 있다고요? 세종 임금이 대표적이죠. 세종대왕. 예를 들자면 그분의 동생이 있었습니다. 성령대군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그 태종의 이제 4번째 아들인데
갑자기 성령대군이 천년두에 걸리게 되니까 성묘법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별점을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어머니였던 원경왕후가 갑자기 이제 학질이 걸리는데 학질이라는 게 대부분 학을 뗀다고 이야기하듯이 학을 떼려면 여기저기 도망다니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시냇물가에서 자거나 절에 가서 자거나 친구 집에 가거나 신하의 집에 가거나 이런 식으로 막 도망다니면서 병을 낫겠다고 하는 측면을 보면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황당한 측면이 많고. 자, 근데 예전에 이 임금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잖아요. 네. 사실 대통령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다 이런 거를 알리는 거는 엄청난 1급 비밀이잖아요. 네. 그만큼 조선시대에서도 절대 알 수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질병들이 명확하게 이 문헌에 나와 있는 임금이 맞나요? 이제 대표적인 왕이 경종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경종임금은 이제 영조의 형님이죠. 이제 이복형이죠. 형인데 이분의 기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병을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형용할 수 없는 질병. 말하기 어려운 질병 이렇게 해놨는데 그분의 처방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소조중탕과 곤담환이라는 처방을 많이 썼다 이렇게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처방이 뭘 하냐면 대부분 간질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숙종임금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간염에 걸린 대표적인 경우죠. 숙종임금이 제위하자마자 15살 때 갑자기 이제 감기 몸살을 앓는 거예요. 그래서 형방패독산이라는 처방을 썼는데 이 처방을 쓰고 나니까 잘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5일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눈이 노랗고 피부가 노래서 간염이 왔다는 것을 그때 당시 이제 한의사들도 알았는 거죠. 의의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령탕이라는 처방을 쓰게 됩니다. 시령탕은 대표적인 어떤 간염을 치료하는 처방인데 그걸 먹고 5일 뒤에 정확하게 그 질병이 깨끗이 나았다. 효종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대단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북벌 정책을 했으니까 굉장히 무술도 잘하고 활도 잘 쓰고 칼도 잘 쓸 것 같은데 그분은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도 건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의 처방을 보면 정심연자음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생혈 육화탕이란 그런 처방을 쓰게 되는데 그런 처방들이 대부분 당뇨병에 쓰는 처방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고 그분이 이제 또 종기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침을 찌르고 난 뒤에 피가 그치지 않아서 죽거든요. 그게 이제 당뇨병의 후유증이었던 거죠. 찌르면 반드시 이제 피가 사실 잘 안 그치거든요. 당뇨병엔 동의보감에도 보면 당뇨병에는 함부로 침을 찌르거나 뜸을 뜨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병을 이제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랬던 측면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알았던 어떤 왕들의 모습과 실질적으로 질병은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고 그분들의 어떤 내면의 고통이라든지 삶의 어떤 고통을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밀접한 것이 바로 왕의 의학이 되는 것이죠. 네. 자, 끝으로 현대인들에게 이 왕의 건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 옛날 임금들도 이제 의의들이라든지 제조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무나 건강에 대해서 신경은 많이 썼지만 그러나 본인들이 운동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지식을 실천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제 균형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건강 지식의 홍수 속에 살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것을 먹고 건강에 좋다는 건강식을 많이 먹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는 것이죠. 오늘 1시간이라든지 30분을 빌려서 걷고 운동하면 정말 건강해질 수 있는데 실천하지 않고 앉아서 고민만 하는 것은 제일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촌에 있는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들이 의외로 이제 오래 살고 건강하시잖아요. 그분들이 많은 지식을 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금 적게 먹고 그다음에 일찍 자고 실천을 한 거죠. 예, 실천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건강의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자. 이게 제가 주장하는 왕의 한의학에서 주장하는 가장 핵심입니다. 예. 저는 큰일이네요. 아는 것도 없고 실천도 하지 않아서. 어쨌든 오늘 이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대한 것은 가장 평범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값산한 의원 이상곤 원장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